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장동혁과 김민수 이런 자들의 확증 편향이 여러분들 뭡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 유리한 대로 생각하는 거,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 이걸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 장동혁과 김민수의 확증 편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동혁과 김민수, 그 정치인으로서의 그 가치, 의미,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자들이 이 대한민국의 사실상 유일한 야당인 국민의힘의 대표 자리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고위원이랍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자들이 현재 국내의 얼굴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들의 확증 편향적인 그런 발언들을 보고 있으면 당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중도층이 국내힘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 주겠습니까? 안 돌아봐 주겠습니까? 아니면 뭐 지방선거가 남아있긴 하지만 지방선거 전에 이런 지도부가 여러분들 과연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장동혁을 제가 지지하는 바도 없고, 김민수란 자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언급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어쨌든 이 국민의힘이라는 그 야당이 건강해야 되고, 국민의힘이라는 그 야당이 내부 혼선을 여러분들 종식하고 정말 이 대정부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지도부란 자들이 확증 편향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자초할 만한 그런 발언들을 계속 이어나간다고 한다면, 특히나 자당의 지지율에 대해서, 저조한 지지율에 대해서 우리가 왜 저조한가? 우리가 왜 민심을 회복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그러면 민심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중도층으로 그 지지층을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고민하고 다른 어떤 대안을 구상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니야, 그거 사실 아니야, 그건 왜곡이야, 우리가 한 여론조사 또는 다른 소수의 여론조사 결과 보면 우리 잘하고 있다고 한다라고, 그런 여러분들 그런 뭐랄까 망상에 빠졌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오해될 만한 언행을 계속 이어간다고 한다면, 그 정당의 지도부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장동혁 관련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대표의 행보에 지도부 내부에서도 장 대표가 여론 변화에 더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모습이다. 4일 국내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선 한 인사가 장 대표에게 한국갤럽에서 우리 당의 지지율이 2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여론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이 김민수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한국갤럽 그런 거, 한국갤럽이라는 얘기 안 했고, 면접조사 그거 말고 ARS 리얼미터 봐라, 우리 당 지지율 지금 막 30 몇 %다. 그리고 또 국민평판연구소,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인데 국민평판연구소에서는 뭐 41% 나왔다. 그 여론조사의 의뢰자가 누구냐면 고성국, 이영풍, 강용석 이런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도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계속 해왔던 게 아니라 지난 10월부터 그 다음에 11월 초, 11월 말 이렇게 해서 총 3번밖에 안 한 그런 여론조사 몇 개 갖고 왔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 장동혁이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우리 당 지지율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 이런 소리를 늘어놓는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과연 어떤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장동혁이라는 국내의 당대표가 자당의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국갤럽 조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또 지도부 내 다른 일부 인사들도 국내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격차가 접전까지 좁혔다는 취지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공유하며 지금처럼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결사항전을 이어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모습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위험한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또 그 문제의 김민수, 그 논란의 김민수가 매일신문 어디 유튜브에 나온 모양입니다. 매일신문이라는 매체에서 이 김민수가 했던 얘기를 쫙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지금 장 대표 취임 후에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거나 20%대라는 칙으로 지적을 많이 하고 보도도 쏟아집니다,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김민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레임 짜는 거죠. 프레임을 몰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기관은 굉장히 여러 개예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저희들이 이 특정 여론조사 기관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통상 볼 때 좌측에 있는 여론조사 건은 떼고 봅니다. 그럼 우측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언론사들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말을 그냥 많이 하면 지가 말을 잘하는 줄 알고, 지가 무슨 아주 언변이
유창한 줄 알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 군더더기 아닙니까? 쓸데없는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미리 걸러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중에서 두 개는 떼고 봅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여론조사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럼 갤럽 같은 경우는 문제의 갤럽이 이겁니다. 장동혁이도 갤럽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김민수도 지금 갤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지금 수차례 방송에서 몇 달 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갤럽이라는 곳의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게 ARS 방식이 아닌 면접자 방식이기 때문에 비밀 투표가 아닌 것이다. 일종의 어느 정당 지지합니까 할 때 비밀 투표가 아닌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여당이 정치 보복이 심하다라고 판단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나한테 자식 공무원 한 명만 있어도 이거 혹시 피해야 되나 하고 답변을 머뭇거리세요. 여러분들 아주 주관을 뭔가 사실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ARS가 이런 부분에서는 더 정확하다고 보는 겁니다. ARS를 쫙 늘어놓고 보면 예를 들어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들이 이때까지 많이 신뢰해왔던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저런 수치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얼미터에서는 뭐 국민의힘 지지율이 37%, 38%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한 45%, 4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한 8%포인트 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아니 장동혁이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우리 당 지지율이 지금 30%대로 올라갔고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도 얼마 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지금 김민수가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장동혁이가 당 대표가 되기 전에도 장동혁이가 당 대표가 되고 난 후에도 장동혁이가 무슨 결사항전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체제 전쟁을 주장하고 지지층 결집을 시킨다고 장애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는 와중에도 지지율이 거의 똑같습니다. 지지율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장동혁이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지지율이 올라갔다. 지지층 결집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려면 리얼미터 조사는 김민수가 언급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언급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 수치상으로 그게 가장 그럴싸해 보이기 때문에 왜냐? 리얼미터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다 들어본 기관이기 때문에 리얼미터 37.4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쭉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강성구호를 외치고 그렇게 투쟁을 하자고 외쳤지만은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럼 지지층 결집했습니까? 아니 원래 그냥 있던 지지층만 계속 그러고 있는 상태이지 원래 있던 지지층이 다른 정당을 지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자의반 타의반 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지 장동혁이가 잘해서 뭔가 정당 지지율이 올랐고 장동혁이가 잘해서 뭔가 국내의 이미지가 제고됐고 전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논거가 없이 김민수가 또 리얼미터를 언급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또 어제 나왔던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39%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우리 쪽에 치우쳐 있다라고 보는 것들은 43%까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고성국 이영풍 강용석이가 의뢰해서 11월 말에 리서치 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43%가 나왔습니다. 여기선 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그럼 골든 크로스가 나옵니다. 그럼 가운데서 좌우 털더라도 가운데 평균을 보면 37%, 38%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 ARS 조사가 면접 조사보다 정확하다라고 주장하는 거.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얘기한 사람 없습니다. 이런 주장한 사람 없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여론조사라는 건 표본이 있지 않습니까? 표본이 다 다릅니다. 이 표본 추출 방식도 다르고 질문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평균을 낸다는 게 여러분들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근데 김민수 한자는 평균을 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예 다른 여론조사인데 아예 다른 별개의 여론조사 업체들이 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평균을 내냐 그 말입니다. 김민수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37%, 38%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이 ARS 지표들은 예를 들어서 모든 레거시 언론들이 지금 갤럽 하나를 붙잡고 22%, 23%를 보여주면서 정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보수 정당에서도 보수 지지자들도 이 레거시를 보면서 왜 갇혀있지라고 하면 안 된다. 모든 여론조사를 다 늘려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김민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이렇습니다. 제가 장동혁이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론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본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추출 방식도 다르고 질문 구성도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 수치를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추세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의미 있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갤럽은 정말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매주 물론 중간중간에 쉴 때도 좀 있습니다만 매주
계속 그 데이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그 추세를 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이번에 24%가 중요한 게 아니라 24, 뭐 24, 24, 24, 24 이러면 이 정당의 지지율은 정체 상태라는 게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24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24였다가 30이었다가 34였다가 38이었다가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정당의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국갤럽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크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정체 상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장동영이다 김민수나 이런 자들은 모든 여론조사를 다 펼쳐놓고 보는 게 아니라 지네들한테 유리한 결과만 나온 걸 갖다가 언급을 해대면서 지네들이 잘하고 있다.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우리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우리가 점점 지지층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니 이런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으니 이 말에 누가 귀를 기울이고 이런 자가 지도부로 있는 정당에 대해서 누가 신뢰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또 김민수 발언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들을 대다수 다 펼쳐보는 사람인데 그럼 이게 여론조사 지표가 나오는 건 저는 빠짐없이 다 보는 사람입니다. 대다수가 그러면 이것을 평균값을 구한다라고 하면 대략 30% 중반대를 넘어갔다. 여러분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균 낼 수가 없습니다. 대다수가 그러면 이것을 평균값이라고 구한다라고 하면 대략 30% 중반대를 넘어갔다. 아까 읽은 부분인데 이미 2달 전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불과 출범한 지 3개월 만에 약 지지율 2배 가까이 올려놓은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은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10% 후반대, 20% 초반대가 나왔던 여론조사들을 지금 놓고 지금 김민수는 그 여론조사는 믿을 게 못 된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또 지지율이 2배가 올라갔다고 할 때는 그 여론조사를 비교 대상으로 삼고 지금 다른 자기들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온 극소수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이걸 또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장동영 후보가 빠르게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표현이 돼야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레거시 몇 곳만이라도 빠른 속도로 지지율이 견인되고 있다. 보수의 결집이라고 나왔다고 하면 이건 사람들 인식이 또 바뀌겠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혀를 찰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그 지도부의 당대표의 최고위원회 이렇게 앉아있으니 그런 사람을 이 당 지도부에 올려놓은 지지층들이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앉아있으니 이 당에 어떤 미래가 있고 어떤 희망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장동혁 김민수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한국갤럽 그 면접조사 그거 틀렸다. ARS가 정확하다. 리얼미터 봐라. 근데 리얼미터도 정체 상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면접조사는 정권 비판이 어렵다. 그래서 결과가 왜곡된다. ARS는 비밀이 보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다.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여론조사 전문가뿐만 아니라 웬만한 상식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여론조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원이 공개가 됩니까? 이게 비밀 투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뭐 제 신원이 이재명 정부한테 넘어갑니까? 심지어 이 여론조사 하는 업체도 제 신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저에 대해서 여론조사 업체가 뭐 제 신원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표본 중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고 한들 그게 어떻게 정권으로 넘어가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게 보복 수단이 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음모론의 방식인데 그러니까 장동혁이든 김민수는 지금 똑같은 게 뭐냐면 확증 편향입니다. 확증 편향.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저기 장애 집회 가보니까 윤석열 어게인 외치는 사람 많은데 아니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하니까 물러가라 내려가라 배신자 뭐 별소리 다 하던 사람 많던데 아니 근데 왜 지지율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 그랬더니 이제 막 이상한 여론조사는 아니고 어쨌든 소수의 여론조사에서 장동혁이가 잘하고 있다. 국내임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고성국 이영풍 강용석이가 했던 거 봐봐라 이거 있다. 맞다. 역시 다른 여론조사는 믿을 게 못 된다. 이거 그 다음에 부정선거. 아니 내 주변에 말이야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을 찍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수가 있냐. 이거는 뭔가 잘못했다. 부정선거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논리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사고방식의 구조는 똑같지 않습니까? 망상, 음모론 이겁니다. 확증 편향 똑같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비밀투표 여론조사가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에서 그 어떤 응답을 한다고 해서 그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신원이 공개된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결국에는 망상이고 음모론적 시각 아니겠습니까? 또 이 김민수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뭐 평균을 내보면 30%대 중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평균을 낼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갤럽은 틀렸다. 아, 우리 지지율은 지금 35%, 40%까지 나온다. 우리는 장동혁 체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2배 가까이 올랐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진짜 민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다수 여론조사가 지금 다른 지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다수 여론조사의 추세는 그렇지 않은데 정말 특이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뭔가 이게 진리냐 진실이냐 그리고 또 그걸 자기들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강요한 듯한 전통적인 주류 언론 매체들이 이걸 보도를 안 해줘서 자기 장동혁이가 대표를 했고 나 김민수가 최고위원으로는 이 정당의 불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을 갖다가 지도부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장동혁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음모를 짜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음모론적 발상을 지금 거침없이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 논리도 없고 아무런 이 대안도 없기 때문에 이런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라는 비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갤럽을 무시하라고? 장동혁 갤럽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분들 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어떻게 여론조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불리한 자료가 나오면 불리한 데이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양한 조사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조사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또 표본에 따라서 지지율 수치 자체는 달라질 수가 있지만 그 추세라는 걸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추세를 읽고 민심을 해석하고 불편하더라도 자기한테 불리하더라도 그게 정말 뼈 아프더라도 그거를 정말 반성하고 더 나은 내일을 설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답니다. 눈을 감아버립니다. 난 몰라. 외면, 배제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결국에는 음모론적 발상이다. 이것도 결국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사는 행동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기들한테 불리한 데이터는 조작됐다거나 왜곡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 기관을 진영별로 분류를 해버리고 우리 편, 남의 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김어준이가 하고 있는 여론조사 꽃인가 그런 데는 저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만 그런 일부 몇 군데 빼놓고서는 여론조사를 다 펼쳐놓고 보고 추세를 읽고 하는 게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왜 정당에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민심을 유일한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야 될 정치인들이 그런 행동을 안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냥 어떤 분석을 하기보다는 진영 논리로서 여론조사 기관을 분류를 하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들여다보고 그걸 결국에는 왜곡된 결과를 받아들이고 왜 이런 짓을 하냐 그 말입니다. 근거 없는 확신으로 이 그들에 대한 비판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행위 그리고 또 이 언론 매체들이 이런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자기들을 갖다가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다. 일종의 프레임을 짜고 있다. 장동혁 무능, 장동혁 붕괴 이런 프레임을 짜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객관적인 현실, 객관적인 민심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은 왜곡됐어. 여론조사는 왜곡됐어. 자기들 지지층은 결집하고 있어. 이런 어떤 망상에 빠져서 여러분들 정체된 오히려 퇴보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머물러 있다. 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자들이 지금 국내의 대표이고 이런 자들이 지금 현재 국내의 최고위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자들이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믿으면서 믿는 것 같습니다. 이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믿으면서 자기들의 노선이 올바르다, 정당하다, 국민적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국내에 그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정말 답답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을 다른 분들한테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